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특히 대전시장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신 저도 대변인입니다. 시청자들 대변인 여쭤봅니다. 예, 뭐 저한테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당에서 질서 있게 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우리 당에서 뭐 정치적 우선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총선을 준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준비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경선해라라고 해서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러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불출마를 그랬었죠. 명쾌하게 선언하면서 당의 분란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만약에 그때 허태정 전 시장이 그래 내가 어디든 가서 경선하겠다 그랬으면 그 경선 하려고 했던 그 동네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총선이 상당히 좀 어지러웠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전 시장이 대전시,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저는 분명합니다. 허 전 시장이 말하는 신의가 아주 돈독하시니까. 네, 아니 그럼요. 정치도 기본적으로 신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울 문제는 아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당시에 또 조성되는 또 상황이나 또 환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성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런 원칙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 명분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더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더 가까이 있는 건가, 누가 더 그동안 헌신해 왔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성래 의원 하면 신중하고 조용하고 원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스타일, 뭘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을 결정하는 일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정치하면 뭐 이게 뭐 엄청난 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의 상식을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고매한 무슨 귀족들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정치다. 다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누구나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냐, 정치인으로서. 그게 이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 그게 뭐냐? 합리성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정치를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리성이라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 생각을 언제든지 내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목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서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안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참모들은 되게 좀 힘들어해요. 그렇죠. 이것저것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거를 보통 밑에 분들이 새로운 거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의원실은 반대네요. 위에 분들이 새로운 거 하자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번 총선 때 이게 이제 유세차가 있지 않습니까? 유세차는 막 가서 마이크 잡고 뭐 기호 1번 조승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목 쉬죠. 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막 하는 이게 일방적인 연설이잖아요. 연설 말고 원래 그거는 연설 대담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유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자. 어. 그러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렇죠. 질문에 의견. 대답을 하고. 어.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관위도. 마이크를 후보들이나 이게 선거 운동원들만 썼지 그쪽에서는 마이크 안 썼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선관위한테 물어봤죠. 그럼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도 아니래요. 그게 무슨 답이에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 굳이 뭐 왜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잘 거죠. 모르는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이제 유세차 이렇게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발언을 하려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마이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는 게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 그래서 제가 우겨서 했어요. 우겨서. 이건 이제 참모들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제가 우겨서 했는데 네. 대신 어떻게 했냐. 마이크는 저만 들고 예. 그 이제 현장에 온 사람들은 그냥 육성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튜브 같은데 촬영이 음성이 안 잡히잖아요. 안 들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분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대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좀 이상한 일이죠. 그또 선거 운동할 때 마이크 사용 유무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는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아니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 잡는 그 옛날 연설원 등록을 다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연설원 등록이라는 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어떤 지지 호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예. 그 영상을 저희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 뭐 재밌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거든요. 무슨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정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뭐 자기는 뭐 정보통신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뭐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되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거 한 지금 누적이 한 2,000명은 봤을 거요? 적지 않게 본 거잖아요. 많이 본 거죠, 그 정도면. 제가 구독자가 4,200명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떤 정치학자 분한테 보내드렸더니, 네. 야, 이 선거하면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다. 하나의 모델을 만든 거. 저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게 일종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죠. 정책 그렇죠. 검증인 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뭐 학화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학화동에 이제 가장 핫한 곳이 수동골이잖아요. 예. 수동골에 가가지고 이제 좌판을 벌려놓고서 하면 그 수동골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주차장 문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 여기 이제 뭐 나무를 좀 심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민원들 있단 많죠.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토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게 왜 못하게 하는지 난 이해. 직접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사실. 예. 예. 그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선거 때는 특히 더 그래야 됩니다. 지방선거는 이제 시장부터 구청장, 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또 교육감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구의원, 시의원, 특히 구청장은 또 시장은 바로 자기들이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 좀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선거법에서 좀 완화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해서 아니 좀 세상에 좋을 것 무슨 같아요. 시민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어서 그게 감옥 갈 일입니까? 그럼 저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